지금 저처럼 이미 5060 Ti를 망가뜨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내 최초는 분명 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세계 최초 아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5060 Ti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엠바고가 16일 22시 기준으로 해제가 될 건데요. 지금 엠바고 해제 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엘리트 제품이고 5060 Ti 라인업 중에서는 상급기에 해당하는 기종이에요. 저가 라인업에서는 마스터가 아니라 엘리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언박싱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성능 테스트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3년 무상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년 워런티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등록한 경우에만 1년 추가 보증이 됩니다. 기가바이트만 해당이 되고요. 추가 보증 같은 경우는 제품 등록된 시리얼 번호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은 꼭 등록하시길 바라요. 이것만 등록해놔도 영수증 없어도 센터에서도 시리얼 조회에서 나오는 날짜 기준으로 하니까 만약에 중고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2차 구매자도 시리얼 번호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매하고 2주 이내로 등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는 추가 보증이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박스 뒷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펜 3개짜리 제품이고 아무래도 이 라인업 중에 그래도 어로스 엘리트가 상급기다 보니까 옆으로 길쭉합니다. 그리고 후면에 에어홀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뚫려 있어서 쿨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 뭐 이런 거는 아무리 거창하게 뭐 이렇게 적혀 있어봐야 이런 거는 실제로 온도 테스트 해보면 나올 거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VRAM 16GB 제품이고요. 이번에 8GB 제품들이 16GB 제품보다 좀 늦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들이 거의 16GB로 풀렸을 거예요. 저 박스 열어봤는데 요런 거 하나 들어있고 기가바이트는 항상 여기에 뭐 이런 것들 들어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구성품을 보면은 그래픽 카드 외에 엠블럼 같은 거 요거 하나만 달랑 들어있어요. 자, 이런 거 뒷면은 3M 테이프로 부착 가능하게 되어 있고 뭐 케이스 같은 데다 붙여 놓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5060 Ti가 보급형 라인업이기 때문에 뭐 부가적으로 뭐 들어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지대도 없고. 자, 이렇게 제품 꺼내 봤는데 일단 옆으로 좀 길쭉해요. 보급형 라인업 치고는 그래도 가로 사이즈 좀 있는 편이고 길이는 33 정도 되고요. 자, 세로로는 12cm 정도 되고요. 자, 두께로는 볼 것도 없이 딱 투슬롯 사이즈입니다. DP 포트 3개, HDMI 하나 있고요. 블레이드 팬 가까이 보면 일단 팬 자체로는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팬 데시벨 대비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잠깐 후면 보면 여기 에어홀이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PC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소리거든요. PCB가 딱 요 정도의 위치에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방열을 위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에 히트 파이프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으로 5개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 5개 히트 파이프가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요. 여기가 코어 칩 있는 쪽이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방열 핀 쪽도 2개의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히트 파이프가 구부러진 모양으로 2가닥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히트 파이프는 지금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특이사항인데 전원 포트가 8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노출된 루머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8핀을 채용한 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8핀이 아니라 16핀을 쓰는 제품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로스 엘리트에 8핀이 들어갔으니까 아마 다른 제품들도 모두 8핀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측면 디자인은 이렇게 여기 어로스 그 다음에 지포스 RTX라고 되어 있고 후면은 이렇게 어로스 마크 여기는 그냥 통짜 에어홀 디자인 같은 거 없이 그 다음에 요새 어항 케이스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측면 디자인도 중요하죠. 어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좀 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부분 보이시죠? 그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엣지 포인트를 좀 줬어요. 뭐 포인트 치고 이게 별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은데 이렇게 엣지 포인트를 살짝 줘가지고 반조름을 약간 피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로스 디자인 랩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펜에도 요 가운데 독수리 로고 여기는 어로스라고 적혀 있고 여기도 어로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디자인은 보급형 라인업답게 무난무난하고 그렇게 비싼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디자인 쪽보다는 이제 성능, 가성비 이런 쪽에 좀 충실한 모델이 되겠죠. 뭐 듣기로는 가격이 그렇게 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5070 Ti, 5080, 5090 제품들도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이 제품도 가격이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그런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장착해서 퍼포먼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5060 Ti 장착해서 성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5060 Ti GPU-Z 최신 버전 깔면은 잡히고 그 이전 버전에는 안 잡혀요. 기가바이트 제품이고 PCIe 5.0 레일 8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60 Ti 정도는 SSD 많이 달아서 반토막난 레일에 달아도 성능 제한은 없을 것 같고, ROPS가 48이네요. 그리고 지금 16, 그 다음 메모리 사이즈 16기가 제품이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지금 공식 홈페이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575.94 버전입니다. 이거 리뷰어들한테만 따로 배포된 버전이고요. 저거보다 이전 버전 드라이버는 5060 Ti를 제대로 구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4 버전 이상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전에 미리 테스트를 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돌린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언급하고 가야 되는데, 이 제품은 지금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TDP가 180W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펙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스펙상 클럭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TDP가 몇 와트 정도인지 정확하게 공개된 게 없는데, 일단 돌려보면 알죠. 180W잖아요, 딱 봐도.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전력 커넥터가 8핀이란 말입니다. 그 8핀 커넥터 전력이 하나당 150W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180W 쓰려니까 모자르잖아요. 근데 이제 PCI 슬롯 쪽에서 한 75W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핀 하나여도 225W 정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180W 구동시키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8핀 하나를 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언급할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능 테스트를 돌렸단 말입니다. 온도 많이 착해요. 이거 보시다시피 60도도 안 나오잖아. 가장 높은 온도라고 해봐야 60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력도 낮고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하니까, 그럼 전력 제한 해제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바이트가 전력 제한 해제를 20%까지 더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기가바이트가 제일 높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W로 전력 제한을 해제해서 테스트했더니 지금 타임스파이랑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두 개밖에 안 돌려봤는데 점수 한번 보세요. 물론 전력 제한 해제했을 때가 점수가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는 진짜 거의 오차범위 정도? 타임스파이 익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전력 차이인데 소비 전력량은 한 10W 정도 올라가죠. 얘는 한 16W 정도 올라갔고, 근데 조금 짜치는 게, 저는 180W 기준으로 20W를 추가하려고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216W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력이 안 들어가. 그래서 왜 안 들어갈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전압이 안 높아지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같은 부하량에 같은 전압에 120%까지 해제를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머리를 좀 더 굴렸습니다. 전력 제한 해제한 상태에서 전압까지 올려보겠다. 그래서 애프터버너 세팅에서 전압을 100%로 세팅을 했어요. 뭐 100%라고 해봐야 전압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최대 전압이 1.1V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1.07V 대비해서 0.03V 더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전압을 높여서 테스트하니까 이제서야 213W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점수도 소폭 올랐는데, 이게 점수 오르긴 올랐는데 좀 짜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틸 노마드 기준으로 봤을 때 50점 올랐어요. 50점이라고 하면은 2%도 안 됩니다. 전력은 20%를 더 넣었는데. 그 다음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기준으로 봐도 얘도 한 50점 올랐죠? 얘는 1%도 안 돼. 전력은 20%가 올랐는데, 타임스파이는 17,000점 찍긴 했는데 얘는 그래도 한 2% 정도 될라나? 전력을 20%까지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진짜 얼마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해봐야지 싶은 사람도 있을까봐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어로스 엘리트 보여드리는 거는 이 엑셀표 하나로 때울 겁니다. 직접 돌리는 거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못 보여드립니다. 제가 일단 오버클럭 테스트까지는 했고요. 오버클럭 테스트까지 하고 나서
더 높은 전력을 가지고 오버클럭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봤자 200W니까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전력을 이렇게 높여서 테스트한 겁니다. 제가 돌린 순서대로 따지면은 순정 상태 먼저 돌리고 나서 오버클럭 먼저 테스트 돌렸고, 그리고 나서 전력 해제 테스트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자, 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거 제가 올린 겁니다. 제가 버그 리포팅용으로 이렇게 영상 올려서 넘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올렸고, 어딜 보시면 되냐면 좀 뒤쪽에서 볼까요? 화면 까맣죠? 초 흐르고 있습니다. 초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화면을 녹화를 한 겁니다. 계속 깜빡깜빡거리죠. 뭘 할 수가 없어. 지금 계속 깜빡거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픽카드가 불량 난 것 같아요. 이게 참 씁쓸한데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깜빡거리는 증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켜놓기만 해도 한 번씩 깜빡거리고, 부어주면 더 심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공교롭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 전력 제한 해제 테스트를 한 이후부터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장착되어 있는 5060 Ti는 여러분들한테 어로스 엘리트인 척하고 얘기 드렸지만 사실 이거 어로스 엘리트가 아닙니다. 다른 거고요. 어로스 엘리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불량 증상이 심해서 지금 탈거를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오버클럭 테스트까지는 돌렸어. 오버클럭 테스트까지는 돌렸으니까 일단 돌린 데이터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력 제한 해제 테스트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게 8핀 하나가 150W에 PCI에서 75W가 들어간다 해서 저는 전력 제한 해제도 그래도 225W니까 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 해제된 전력이 이거를 고르게 분배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8핀 쪽에 과다하게 몰려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데미지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8핀짜리 제품인 경우는 절대 전력 제한 해제 테스트 하지 마시고, 근데 16핀짜리 제품도 있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16핀에 문어발다리 2개짜리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최대 300W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8핀짜리로 여러분도 전력 제한 해제 테스트 절대 하지 마세요. 불량 났습니다. 아마 원인이 이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8핀 하나짜리에 무리하게 213W까지 밀어 넣었더니 뭔가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고, 물론 추정입니다.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드라이버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지만 제가 이거 테스트하기 전에는 요거 돌릴 때는 너무나도 멀쩡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멀쩡했고 심지어 요거 돌릴 때도 너무나도 멀쩡했는데 요거 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거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이상해지고 있어. 그래서 언더볼팅 테스트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영상이 언더볼팅 찍어놓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언더볼팅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퍼마크 돌려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깜빡거립니다. 물론 이게 언더볼팅 적용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재부팅을 한번 합니다. 여기서 재부팅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순정 상태예요. 순정 상태에서 퍼마크를 돌리는데 여기서부터 멈춰서 깜빡. 그리고 이 영상에서 쭉 보면 이제 계속 깜빡깜빡해요.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게 5060 Ti의 최초 불량 사례가 아닐까. 지금 저처럼 이미 5060 Ti를 망가뜨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내 최초는 분명 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세계 최초 아니지 않을까. 이게 세계 최초로 물리적으로 고장낸 그래픽카드 아닌가.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코리아에 제가 내일 반납할 거예요. 내일 반납하고 다른 거를 받아와서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른 거는 영상 따로 올라갈 거예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전력 제한 해제해봤자 이점이 전혀 없다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런 리스크한 작업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럼 요거는 이렇게 숨김 처리하고, 리스크한 거는 여러분들 대신 제가 다 테스트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섭섭하니까 제가 오버클럭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프셋 260 정도 들어갔고요. 언더볼팅 테스트는 못했어요. 이건 돌리다 만 거예요. 이건 지우고. 그래서 언더볼팅 테스트는 지금 장착하고 있는 다른 제품으로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거 다음으로 올라갈 영상도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버클럭 한 260 정도 주면은
근데 이 5060 Ti를 오버클럭 잡으실 때는 여러모로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셋이 처음에 한 300 정도 들어갔어요. 타임스파이가 300에서 잡혀가지고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돌리는데 뻗는 거야. 그래가지고 290으로 내리고 뭐 돌리는데 뭐 스피드웨이에서 한번 더 뻗어가지고 또 내리고 포트로얄에서 뻗어서 내리고, 그래서 과관이었습니다. 계속 내리고 내리다 보니까 260까지 낮아진 거예요. 이것도 몰라. 이것도 게임 돌리다 터지면 더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3D마크 기준으로는 오프셋 260이 나왔고, 그 상태에서 지금 부스트 클럭 터진 거 보면은 3100에서 3200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클럭 수율이 어느 정도 선별된 제품들은 다 상위 칩셋으로 빠지고 뿔딱들만 모아놓고 만든 제품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메모리는 최대치까지 여전히 잘 들어가고요. GDDR7은 역시 메모리 오버클럭이 거의 공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높이지 않고 전력 제한된 상태에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전력 수준이 다 180W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고, 점수 보기 전에 온도를 먼저 보시면은 온도도 메모리 온도는 딱 2도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GPU 온도도 60도 초반 정도로 크게 무리가 없는 온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번 RTX 5000번대 시리즈의 특징이죠. 오버클럭 하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전압도 크게 차이가 없고, 결국에는 지금 이 퍼포먼스 오른 거는 오버 마진이라고 하는 오버클럭 헤드룸을 이용해서 GPU 클럭과 메모리 클럭만 올린 것만으로도 이렇게 퍼포먼스 향상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순정 대비 계산식으로 돌렸더니 일단 최소로 잡아도 8%예요. 8%에서 많게는 거의 10% 가까이 성능 향상이 되니까 거의 부담 없는 수준으로 오버클럭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더볼팅해서 쓰면은 오버클럭만큼은 아니지만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전력을 더 낮게 쓸 수는 있거든요. 제가 잠깐 테스트 해봤을 때 100W 초반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W 초반대로 퍼포먼스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온도는 더 착하게 나오고, 온도는 한 55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100W는 너무 라이트하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5060 Ti는 언더볼팅보다는 오버클럭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언더볼팅을 하더라도 조금 높은 전압을 유지하는 선에서 언더볼팅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오프셋 오버클럭 방식이나 언더볼팅이나 전압을 높게 쓰는 순간 별로 차이가 없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래픽 카드는 굳이 언더볼팅을 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 언더볼팅 하면은 100W 정도 SFF에 집어넣긴 좋겠네요. 막 파워 한 400W짜리에도 AMD CPU랑 조합하면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총 전력 소비량이 200W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언더볼팅 테스트할 때 총 전력 소비량이 200W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제 파워 LED에 뜨거든요. ASUS 토르라는 파워인데 거기에 소비 전력량이 뜹니다. 근데 그게 180 몇 와트 이렇게 나왔었어. 200W가 안 나왔단 말이죠. 지금 CPU는 9800X3D고요. 그러니까 뭐 언더볼팅은 극한의 저전력 시스템에서 한번 해볼 가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전력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로스 엘리트가 방열판이 더 상위급 제품들에 비하면 굉장히 라이트해 보이거든요. 두께도 딱 벤투스만 해가지고 되게 라이트해 보이는데 그걸로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전력 소비량이니까 어로스 엘리트가 그 정도의 쿨링 팬을 가지고 상급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상급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팬 2개짜리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 전력 소비량이고, 뭐 실제 게이밍 퍼포먼스는 이제 다른 벤치 사이트에서 많이 올라오겠죠.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그래픽카드 리뷰할 때 같이 보던 이 GPU별 성능 비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돌린 것도 있고요. 여기 제품명이 따로 안 적혀 있는 것들은 제가 K사존이나 아니면 다른 포털 사이트 또는 온라인에서 벤치 돌린 것들을 찾아가지고 기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00번대랑 7000번대의 라데온 그래픽 카드들은 제가 직접 안 돌린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 사이트 점수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한 거니까 정확히 동일한 환경에서 돌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쿨엔조이에서 4070 리뷰할 때 OC 결과를 같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같이 취합을 해봤는데, 근데 쿨엔조이에서 돌린 게 타임스파이랑 타임스파이 익스트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OC 결과는 요 2개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OC 결과가 없어요. 이게 결국에
그래서 이 5060 Ti가 다른 그래픽 카드랑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와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당연하게도 4060 Ti는 다 이겨요. 이거는 당연하겠죠.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 위로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5070의 퍼포먼스를 볼 때 이게 5070이 4070 슈퍼랑 4070 Ti 사이다 라고들 알고 있죠. 얘는 상극기라서 클럭이 잘 터지고 점수가 잘 나와서 이런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5070이 이 두 개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5060 Ti가 아무리 잘 나와봐야 4070 슈퍼를 못 이기겠죠. 그럼 4070 슈퍼 밑에 4000번대가 뭐가 있어요? 4070이 있죠. 그럼 4070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보시다시피 4070에 다 졌습니다. 순정 기준으로 보면은 4070 순정 상태에서 5060 Ti 순정을 모두 다 이겨요. 그래서 결국에 4070은 이길 수 없었다. 근데 거의 턱 밑에 붙은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점수 편차를 보면은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 5060 Ti 어로스 엘리트가 16,778점이 나오는데 4070은 18,000점이 나와요. 아 이거 위치 잘못됐네. 그렇기 때문에 5060 Ti를 오버클럭을 해도 4070 순정에 집니다. 그러니까 4070 오버클럭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버클럭 기준으로 해도 이거 보시다시피 물론 스틸노마드, 스피드웨이, 포트로얄 이렇게 3개에 한해서는 그래도 5060 Ti를 오버클럭하면 4070 순정은 이깁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일부 게이밍 같은 경우 5060 Ti를 오버클럭하면은 거의 4070 순정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이 스피드웨이나 포트로얄 결과가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의 점수랑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근데 레이트레이싱 성능으로 봐도 4070을 못 이기죠. 이렇게 솔라베이가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제일 잘 반영하는데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7800XT가 라데온답게 깡 성능 타임스파이나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스피드웨이, 포트로얄, 솔라베이 점수를 보면 여기 있어요. 7800XT가.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야 7700XT도 아니고 7800XT를 5060 Ti가 이겼네. 그만큼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7000번대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 나올 라데온 9060 제품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7000번대 대비해서 생각보다 향상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9060 제품들이 어디 포지션에 붙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4월 달엔 안 나오고 5월 달에 컴퓨텍스가 있어서 아마 컴퓨텍스에 5060이랑 붙을 것 같아요. 근데 5060이랑 붙는다는 소리는 5060 Ti보다 성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겠죠. 제 생각에 9060은 5060 Ti랑 5060 사이 정도의 어디 지점쯤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가격 조절만 잘 하게 되면 9070이나 9070 XT처럼 생각보다 가성비 라인업을 잘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9060 XT 같은 거 나와서 5060 Ti를 이겨주면은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거는 5월 달에 한번 출시되고 나서 얘기해보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5060 Ti가 이런 식으로 4070을 이기지 못하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엠바고 해제와 함께 성능 공개가 되면은 커뮤니티 같은 데는 이제 엔비디아 욕으로 도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가격을 물어보긴 했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신성조님이 여러 군데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성조님이 어느 정도 힌트를 주셔서 이 정도 나오겠다 싶은 가격대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5060 Ti가 가성비 좋게 나오면은 5060 Ti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굉장한 오산입니다. 5070이 어떻게 나왔어요? 5070 100만원 이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럼 5070이 100만원 이상으로 나왔으면 5060 Ti는 얼마에 나오겠어요? 얘도 절대로 싸게 안 나올 겁니다. 절대로 싸게 안 나오고 초기가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 없는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070도 조금 지나서 얘도 하급기 기준으로는 90만원대 또 잘 찾아보면은 80만원 후반대 제품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5060 Ti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더 가격이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 접근성이 따라 붙지 않을까. 근데 또 이 4070이랑 또 한번 경합을 해야 된다는 거. 4070은 단종이 됐겠지만 이제 중고 장터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얼핏 봤던 4070 중고가가 한 60만원 정도 하던데 야, 그 돈이면은 5060 Ti보다는 4070 중고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중고가 가지고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죠. 중고가 가성비로 가게 되면 이제 3080을 가져와야 돼.
여기에 3080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3080의 극 가성비를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 5060 Ti는 거기에 비비지도 못하겠지. 왜냐면 3080은 채굴 갔다 온 제품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저도 하나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녹화용 PC에 달려있는 그래픽카드가 3080입니다. 근데 그거를 5070으로 바꿔줄 것 같은데 제가 5070 어마 말고 2개 더 있거든요. 지금 리뷰가 밀려서 아직 못 해드렸는데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게 상급기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왔지만 어로스 마스터 말고 제가 하급 기종을 2개를 확보했는데 그게 딱 요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또 이게 어로스 엘리트 리뷰다 보니까 점수가 이게 평균보다 좀 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제품들은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거거든요. 그만큼 또 얘가 싸지 않게 나오겠지. 상급 기종이니까. 어차피 5060 Ti를 찾는 사람들은 가성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가격대 그래픽 카드를 감성 이런 거 보고 사시는 분들보다는 무조건 가성비가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상급기인 어로스 엘리트가 얼마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온도가 잘 잡히니까 오버클럭까지 최대한 때려 써도 지금 보시다시피 막 4070에 다 지잖아. 그래서 그 메리트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얘만 4년 워런티 가능한 거? 글쎄요, 이게 가격 편차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은 아마 출시 초기 때는 굉장히 메리트 없는 가격대로 나올 걸로 추정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얘네가 가격이 내려가면은 4060 Ti를 지금 많이들 쓰시는 것처럼 5060 Ti도 나중에는 많이 쓰시게 되지 않을까. 더 낮은 가격에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리뷰해보고요. 지금 5,000원대 상급 기종들이 가격이 진짜 다 폭락하고 있는데, 근데 5070이 가격이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죠. 지금 신품가 기준으로 90만원 초반대에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 5060 Ti 팔아먹으려고 가격 안 내리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5070 가격을 내려버리면 5060 Ti 가격도 낮춰서 런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60 Ti를 일단 런칭하고 5060 Ti 가격이 내릴 쯤 아마 같이 해서 5070 가격도 같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5070도 할인 잘 받아서 구매하면은 8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많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5070을 내릴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5070 가격이 내리려면 5060 Ti부터 내려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5060 Ti 살 바에 5070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 같고, 근데 또 5070 살 바에 9070은 VRAM이 16기가예요. 요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라데온이 지금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메리트가 점점 없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070이라는 존재가 엔비디아의 하급 기종에 굉장히 견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9060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어로스 엘리트 오늘 살펴봤고요. 지금 장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어로스 엘리트 말고 다른 거라서 뭐 얘기 드리면 에어로입니다. 에어로도 영상 올라갈 거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고, 이번에 못 돌린 언더볼팅 세팅은 에어로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력 제한 해제는 에어로로 절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5060 Ti 8핀짜리 그래픽 카드로 전력 제한 해제 절대 하지 마세요. 전력 모자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